법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몰라서 지키지 못한 법에 대해서 몰랐어요. 용서 안 해줍니다. 네네. 네가 네 법을 준법 의식을 가지고 네가 하는 행위가 법에 맞는지 체크했어야지.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법 체계 안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문화가 붕괴되어 있고 그게 마약으로 나타난 게 이 사건이고. 네.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웃으면서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그렇게 우스운 주제는 아니고요. 좀 심각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고 또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의 유명 대학들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연합 동아리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동아리에서 마약을 함께 복용하고 또 집단 성관계를 해서 그것이 이제 실제 구속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건으로 전개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이게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할 수밖에 없었던 게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대학가에서 이렇게 마약이 대학가에 있는 동아리 형태, 동아리 모임에서 이렇게 마약이 유통되었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그 보호장치가 전혀 없이 그냥 모든 학생들에게 이게 오픈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동아리로 많은 대학들에게 알려지고 또 소개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이제 에타에 올라가고 네. 공지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여율이 높은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슬금슬금 권하고 그렇죠. 이렇게 됐었던 거죠. 지금 몇 명이 얼마나 연루되어 있을지 마치 저는 약간 뉴스 보면서 옛날 학생운동 할 때처럼 아름아름 가입해가지고 누구누구가 잡혀갈지 지금 정확히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친구들이 이런 걸 맛집 탐방 사실 이제 속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 동아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의도적으로. 근데 저는 충격적인 게 네. 유인을 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을 겪은 친구들이 제대로 신고를 일찍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무서웠던 거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구속이 됐다고 알려진 이 회장 그러니까 그 동아리 회장의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은 이미 20대 대학생 때도 미성년자 여성들을 데리고 그렇게 그리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하고 그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남학생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었겠지만 그 동아리 안에서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거기서 어떤 경험들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아마 서로 상호 감시하는 그런 어떤 카드? 그게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연 변호사님 얘기처럼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았던 경험들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어떤 발목을 잡힐 만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조금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동아리 회장이 카이스트 출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카이스트 쪽에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이 사람 대학교 다닐 때 제적당했던 사람이다. 우리 학교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안 좋은 그런 범죄 행위를 그냥 대놓고 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학교 쪽에서 이 사람이 우리와 관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학교 자체에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모니터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잘 모니터하고 건강한 학교 동아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교가 좀 관심을 갖겠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동아리가 요새는 이제 지도 교수도 없고 무조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그렇죠. 있잖아. 그게 점점점 돼서 이제 뭐 중학생 이 정도까지도 지도 선생님 없이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흐름인데.
이게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의식이 없어요. 그러게요. 너무나 너무 범죄 의식이 충격이에요. 없어요. 예. 저는 계속 사회 문제에 대한 이슈를 뉴스로 보면서 변호사로서 좀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네, 네. 재밌는 뉴스만 찾아보는 문화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재밌는 것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알고리즘 때문에 예, 내가 예. 그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것만 뜨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법 의식을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붕괴가 되기 쉽습니다. 진짜 최근에 이거 너무 중요하네. 예, 법을 가르쳐줘요. 법은 지켜야만 하고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뭐 차별금지 이런 거 하면서 정과도 차별금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가 형성화되어 있는 그 체계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언제든지 전복시킬 수 있고 그 법 잘못됐어 라고 해서 계속 깨부시고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어린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게 준법의식의 붕괴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마약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네. 예, 최근에 이게 좀 뜬금없이 다른 데로 튀긴 하는데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유명 아이돌의 한 분이 이제 음주하고 킥보드 타고 전동 킥보드 타고 갔다 사고 내면서 법을 몰랐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을 모르는 것이 이렇게 당당하고 법을 모르는 세상, 뭘 위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법 위반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자연히 연결돼야 되는데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돼. 난 그거 몰랐어. 왜 날 안 가르쳤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준법의식의 붕괴와 심각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정말 듣고 보니까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포인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의 교육 가운데 교육 내용 중에 법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준법의식의 붕괴 그리고 또 우리 사회 현상적으로 정치나 이런 데서 법을 대하는 태도 유명 정치인들이 정과가 있는데도 정치인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어떠한 것들이 점점 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이 준법 의식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옛날에는 사회가 이만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체계도 훨씬 단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들도 굉장히 늘어났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법문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준법 의식이라는 거는 최소한 내가 하는 어떤 이러한 행위가 남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스스로 그것을 멈추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준법 의식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법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법의 무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몰라서 지키지 못한 법에 대해서 몰랐어요. 용서 안 해줍니다. 네네. 네가 네 법을 준법 의식을 가지고 네가 하는 행위가 법에 맞는지 체크를 했어야지.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법 체계 안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약간 그런 문화가 붕괴되어 있고 그게 마약으로 나타난 게 이 사건이고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래 잘 몰라서 했고 호기심에 했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약간 그 문화를 거스르지 못해서 했고 근데 마약은 사실 엄청난 중독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민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검거가 되고 이랬는데 그 중에 8명인가는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그냥 단순 가담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해요. 굉장히 냉정해요. 왜냐하면 마약이란 게 지금 연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다시 마약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마약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커넥션이라는 드라마 최근에 지성 씨 나왔던 거 보시면 수사 때문에 마약을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경찰의 예들이 있다고 해요. 마약 수사를 하다가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걸 끊지 못해서 결국 인생이 망가진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다이어트 약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여성의 스토리도 있는데 저도 사건 하다 보면 이 다이어트 약 때문에 중독되는 사례들을 종종 보거든요. 이 약이라는 것이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끊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심지어 입원을 시키게 되는 정도인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들 심각하게 느끼니까 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젊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리고 그렇죠. 그것은 절대로 사회에 해악이 되는 행위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투철해야 된다. 말씀을 그리고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그 마약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봤을 경험, 내가 그 목격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걸 내 손으로 어떻게 끊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빨리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를 좀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그 정말 포털 사이트 이렇게 뭐 질문하면 답 달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 그런데 보면 마약을 내가 경험했는데 이번 뉴스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구속되는 거냐? 나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는 이거를 의도하지 않게 내가 이렇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됐는데 나 그럼 구속되는 거냐? 뭐 이런 들의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와, 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마약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관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요새 그 CCTV 보다가 강남에 마약 던지기 하던 분이 그냥 잡힌 뉴스도 막 맞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저도 사건을 보면 실제로 마약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전에 제 사장님이었던 남경필 전 지사님 본인 아들을 신고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어떻게든 끊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도와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서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다 정치를 내려놓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 그만큼 심각하고, 그래서 이 마약에 한번 노출이 되면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 사회가 이걸 너무나 지금 쉽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나니까 국민 여론이 어떤 여론이 대다수이냐면 엄정하게 처벌을 해라. 막 기소유예 판정 받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 다 있는 집 자식들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 아니야? 그러니까 기소유예 판결을 받지. 그러면서 다 법감정이 이런 거예요.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비록 한 번 실수로 내가 그걸 접했더라도 그거를 온정적으로 보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그 일반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또 이거 관련해서 법원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할 말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많은 수가 법원에 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다 구속하고 엄정하게 하면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해서, 저는 판사님들께 진짜 말씀드리면 많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범죄 보세요. 점점 늘어나지만 점점 엄정하게 하잖아요. 마약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사회가 진짜 같이 긴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좀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봐, 너도 재밌어. 그러니까요. 이런 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맞아요. 그런 네.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진짜 꼰대다. 죄송한데 진짜 마약은 위험합니다. 제가 사건 해보면은 이분들 거의 포기 상태세요. 가족들도 포기 상태시고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본인도 정말 안 하고 싶었다고 하셔도 저도 변론해드리면서 이분 또 하실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가지기도 해요. 네. 네. 마약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고, 이 마약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점점 더 젊은이들과 특히 청소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이 너무 정말 우려가 되는데, 정부에서 지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어요. 거기에 걸맞게 정말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엄정하게 좀 처벌을 하고 아주 이제 초반부터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이 둑이 무너지면 이미 둑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긴 맞아요.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마약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어서
정말 이 마약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미국의 여러 도시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